그래도 오늘도 복잡하네. 아니, 이리 와. 오늘 안철수 대표님의 결심은 사실상 공동의 신경량 규탄화 의원님과의 결별을 잡으면 되고 두 번째는 언제 의원님께서 입당하실 수 없어요. 제 입당 관련해서는 제가 안철수 대표님 창당 기획단이 아니고 창준의 집행위원장이고 현재 국회의 함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사무실에 가서 입당을 했으면 그걸 수행하는 것이 제가 절대 입당의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것 자체가 저렇게 시작하는 일로 생각해요. 그러나 두 번째는 이 지금 몇 의원들이 만든 배치한다는 생각을 모르겠습니다. 그거와 별개로 그분이 해주신 건 아마도 어쨌든 연대나 특별한 시간에 계속해서 벌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그런 문제를 여기서 해결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부분이 안철수 대표님의 뜻이고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끊어야 국민의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을 국민들한테 흔들리지 않게 알려나갈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안타깝게 국민의당 출마에 기업 출마를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 대표님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사가 많이 한다니. 우리 차례를 기다려요. 기다려요. 중국에 대한 불법적인 자세를 취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사죄하다. 중국은 중앙대련의 발생 및 확산의 우리는 숨김없이 밝히고 그에 대한 때려 책임을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중국인 및 중국 방문 국민에 대한 중국을 즉각 문제하고 우선 시면 지금 사회한테 외국의 상태나 단체들을 알아봤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비전 프로그램 국민의 소리 국민통합연대 나라 지키기 고교 연합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약속이란 바른사회 시민회의, 비상국민회의, 원자력 국민연대,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시민정치회의, 자유연대, 자유와 공화, 제3위기, 조국 문재인 퇴진 국민운동,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노사모임, 행동하는 자유시민, 21세기 미래교육이나 이상 17대 단체입니다. 이상으로 인격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르죠. 가르. 들어가시면 돼요. 중심이 잡혔나요? 회사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반갑습니다.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입니다. 오늘은 출마 영입인재 19호, 영입인재 20호 두 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민호 청년입니다. 33세로 반도체 회사 경영지원팀에서 근무를 하다가 우리 공화당에 입당한 대전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생입니다. 터키 집회 초창기 때부터 불법 탄핵 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한 항거를 강하게 해주신 젊은 청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망해가는 대한민국에도 희망과 비전이 있다는 그러한 인식을 주는데 많이 노력해 주신 분입니다. 일반 대한민국의 청년들과 같이 스펙을 쌓고 자격증을 준비해서 좋은 회사에 취업하여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던 직장인이, 그것도 젊은 직장인이 불법 거짓 탄핵 투쟁, 문재인 좌파 독재 투쟁, 이러한 투쟁의 애국 투쟁가로 변한 것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난국이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신민호 청년 출마 영입 인재 19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공화당 후보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게 된 청년 신민호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도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국민을 속이는 만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더는 저들로부터 그런 결과를 반복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청년으로서 그런 부패한 정치인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음에도 그것을 알고도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것은 내조국 대한민국에서 자부심을 스스로 갈라먹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에 뜻을 두고 있는 바입니다. 누군가는 잘못되어 가고 있는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과 그리고 용기 있고
행동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자긍심과 진실을 전해주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이 얼마나 사기였는지를 이제 수많은 국민들이 그 진실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파괴시키려는 세력들은 민심과는 다르게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려는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충분히 느끼고 계실 것이라는 것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구심과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고 저 또한 과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로 계속해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세계 어떤 나라의 정치인들이 이렇게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이러다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 조국 대한민국에서 그런 우려는 점점 더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라는 누가 지키는 것입니까? 개인의 인권과 자유,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자유, 그것을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국민의 고유한 정서와 정체성에 가장 가깝고 건국 이념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소화하려는 우리 공화당만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해낼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증명은 말로서가 아닌 행동으로서 보여주어왔고 앞으로 국회에서도 그 뜻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선언하는 바입니다. 태극기 집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다가갔고 국민들과 함께한 계몽운동의 그 결과는 애국심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의 지지와 성원을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수파의 탈을 쓴 위장보수 세력들의 민낯이 이제는 면면이 벗겨져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들은 늘 좌클릭된 행보를 보여주면서 우파인 척, 국민들을 위하는 척하며 자신들의 이권만을 챙겨온 악질적인 집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의 주범이었고 반역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탄생시킨 내각제 세력들을 강력하게 심판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한나라의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의 국회를 관장하면서도 어떠한 국가 정체성과 이념적 추구도 없이 오로지 자신들만의 탐욕을 위해 국민을 속이고 거짓을 지향하는 내각제 정치인들은 다른 한편에서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는 주사파 세력들과 이 땅에서 사라져주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자신들의 양심마저 다 팔아먹고 남은 것이라고는 타락의 향연에 젖어 깨어나오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오만함을 우리 국민들은 냉담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탄핵을 주도했던 그 위장보수 세력들은 자신들의 원죄를 숨기기 위해 지금 또다시 국민들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묻고 가자, 탄핵을 강을 건너자와 같은 다시 한번 그 비겁함과 무능함, 무책임함을 드러낸다면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를 회복하려는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으로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국민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백척간두라는 말처럼 나라가 너무나 위태롭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도적대들이 나라를 다 절단내버렸고 나라의 국간이 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라는 허황된 말 사탕 속에는 실체는 전혀 없는 국가의 동력만을 다 빼앗긴 국민들의 삶의 의지만을 갉아먹는 포퓰리즘 정책이었을 뿐입니다. 국민 누구나 느끼는 것처럼 인생은 더 어려워졌고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은 현저히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외국의 문을 두드렸던 박근혜 정부와 달리 현 정권의 무능과 불순한 저희는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대한민국 주권 소유의 의지가 전혀 없으며 동맹국을 멀리하고 주적을 가까이하여 나라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의 생명권마저 경시하고 짓밟고 있습니다. 이번 우한 폐렴 사태에서 보듯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며 공산국가에 유리하게 하는 행태는 누가 보더라도 반역적이며 결코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게다가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려는 심각한 시도는 국민의 사기와 능률을 꺾어버리고 시장경제를 파괴하여 국민들이 그들이 말하는 사회주의에 복종하게 만들려는 술책이며 대한민국의 체제를 허물어뜨리려는 의도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분노에 차 있다는 것을 소위 위정자라 하는 자들은 잘 알고 있어야 하며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무능함과 그들의 사악함만을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뜻과 함께하고 그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공화당은 자유민주주의 소라는 분명한 한 획을 긋고 체제와 역사 싸움에서 결코 물러섬 없이 투쟁해 나갈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발전시키고 지켜주신 위대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되찾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 나갔을 때 한국어로 쓰여진 간판을 보거나 우리나라 음식, 대한민국 기업의 로고를 보았을 때 우리 마음 한켠에 자랑과 자부심이 깃드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애국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될수록 우리 공화당은 자유대한민국을 받들어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 거짓의 산을 쌓아올린 반역적이고 부패한 세력들을 몰아내기 위한 역사 체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낼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청년들이 기대하는 정당, 국민들이 웃으며 기다리는 정당, 대한민국 국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정당으로서 국민들께 다가가기 위해 우리 공화당 후보로 출마 의사를 밝히는 바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로 출마할 청년 신민호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지역구는 현재 조정 중에 있고 서대문 위주로 출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번 21대 국회가 인적 쇄신과 세대 교체를 동시에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화당의 입후보, 예비 후보자의 반이 50% 이상이 청년들입니다. 아무도 해보지 않은 그러한 시험을 합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젊은 청년들이 또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많은 청년들이 국회로 대거 진출해서 무능하고 용기 없고 책임감 없는 20대 국회를 바꾸고 21대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재영입 제20호 되시는 분은 기독교계에서 그동안 태극기 집회에 큰 역할을 해주셨던 현 대한민국 국가기도재단 대표시고 대한민국 7천 서밋 대표시면서 일본 유엔 신학교 교수 학장을 하셨고 필그람 신학교 한국 분교 교수를 하셨던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숭실대학교 철학과,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신 김동구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김동구 목사님은 불법 탄핵에 대한 저항을 가장 먼저 하셨던 기독교계의 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공화당에 오늘 입당을 하셔서 우리 공화당과 자유통일당의 통합을 통해서 그동안 많은 기도와 노력을 해주셨고요. 강원도 원주 출신이십니다. 우리 공화당에서는 김동구 목사님을 영입을 통해서 통합되는 신당에서 새로운 대한정당으로서의 모습, 또 기독교계의 큰 교회와 또 많은 기독교 신자분들이 바라는 그러한 정책들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정당으로 거듭나려고 합니다. 김동구 목사님을 우리 공화당의 기독교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모시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김동구 목사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화당에 오늘부로 입당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는 보수적인 신앙인들이 말로만 기도로만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 교회의 보수적인 모든 신앙인들도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행동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요. 저는 우리 공화당에 입당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내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하여 탄핵의 시작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치의 뒤로 물러섬도 없이 태극기와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한 탄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대형 태극기와 그리고 성조기를 들고 가장 먼저 시청 앞에 뛰어나가 이 부당함을 외쳤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제도권 정치의 세계에 들어와야 할 이유는 이제 이 땅이 어두움 가운데 이 땅이 공산주의와 좌파의 주사파로 인해서 이 땅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한 부르심 때문에 행동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광화문에 가보셨습니까? 광화문에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탑을 보셨습니까? 임시정부 기념탑에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를 지워버렸습니다. 임시정부에서부터 촛불까지만 역사를 기술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그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던 이승만 정신들은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기자회견만 하세요.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연설하지 마시고 기자회견만 하세요. 기자회견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네, 기자회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찍어보세요. 누군가.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삐뚤어져가는 역사를 이 땅에 바른 역사로 세우기 위한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이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용하세요. 대한민국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삭제하라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삭제하라고. 뭐 하시는 거예요? 어디 건방지게 손 잡고 그래. 건방지라니. 여자의 손을 잡아. 건방지. 누가 산 얘기를 잡았지 손을 잡어. 왜 방황이라고 지금. 미치는 거 아니야 저거. 왜 사진을 시장님들가 방해를 하는 기도관이 놀려? 왜? 기도관이 왜 놀려? 건방지라니. 듣기 싫은 얘기도 들을 줄 아셔야죠. 예? 듣기 싫은 얘기도 들을 줄 아셔야죠. 조용하세요. 아니 본인 얘기 듣기 싫은 얘기라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현실이 미국에서 왔나?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삐뚤어져 가고 있고 대한민국의 역사는 왜곡돼 가고 있고 심지어는 토지 공개념을 가지고 이 땅을 사회주의 공산주의화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목소리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제도권의 보수라고 하는 야당은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 앞에 한국교회는 분연히 일어날 것이고 저는 그래서 한국교회의 모든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일어나 이 나라를 구원하고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내 한 몸을 던지고자 우리 공화당에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는 우리 공화당에 저는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이제 광화문의 태극기와 탄핵으로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태극기를 놓지 않았던 우리 공화당의 태극기가 하나 되는 일을 위하여 기독교와 더불어 하나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기독교의 모든 보수적인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이 광화문의 태극기와 그리고 우리 공화당의 태극기의 연합과 통합됨을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 되어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 일들을 위해서 저는
내 삶을 이 제도권 안에서 우리 공화당에서 내 삶을 드리기로 작정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저 자신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분단 올해로 2020년 분단 6.25 70년이 되어갑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 분단 70년이 되면 기독교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통일의 때를 이룰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건강한 기독교 정당들이 일어나 대한민국을 복음 안에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는 이 일을 위해서 보수 우리 당에서 제 자신의 삶을 드릴 것을 이 시간에 발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중에 소란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가 12년간 국회 생활을 하지만은 기자회견이 정론과는 어떠한 얘기도 수용될 수 있는 그러한 정론가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듣기 싫은 얘기라도 생각이 다른 얘기라도 그것을 듣고 판단은 기자분들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탄핵 정국에서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진실인 양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지만은 여기 계신 기자분들은 그것을 듣고 판단해서 기사를 내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기자회견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소란에 대해서는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화당에서는 어제부터 I love 대구, I love 경북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전국적인 국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우한 폐렴 피해 돕기 성금 활동 하루 만에 많은 당원들의 성금이 답지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성금 전달뿐만이 아니라 대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시민들과 경북 도민들의 또 어려운 시장의 상인분들을 만나 뵙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제가 45일 정도 가까이 됩니다. 벌써 한 달이 벌써 지났지 않습니까? 중국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왜 중국의 북경 수도는 봉쇄가 되는데 대한민국은 왜 중국인들의 출입을 계속 열어놓느냐? 그때부터 중국인 출입을 막았으면은 이러한 전국적인 확산은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시장을 다니면서 금방이라도 중국 우한 폐렴이 종식되는 듯이 얘기를 하고 또 시장 상인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 본인들의 무능, 무대책, 오만함 때문에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국민들이 지금 공포에 젖어 있습니다. 요즘 이 정권이 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로 타켓을 삼는 것 같아요. 자기들의 잘못을 다른 방향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데 특정 종교에다가 돌리고 특정 지역에다가 자꾸 돌리는 그러한 작태들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책임자들은 이 중국 우한 폐렴의 무능, 무책임, 국민 무시, 전문가 무시에 따르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책임자 5사람에 대해서
경찰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를 뛰어넘는 대단히 잘못된 정부의 판단이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첫째는 중국 우한 폐렴에 조속한 제압입니다. 이제 제발 전문가분들 말씀을 좀 듣기를 바랍니다. 전문가가 했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하지 않은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는 그러한 일들은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들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들어가겠습니다. 12년 동안 정론관에서 발표를 하지만은 또 탄핵 정국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으로 이 정론관을 더럽혔습니까? 그런데도 기자회견 중에 그렇게 방해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동안 정론관에서 탄핵 정국 이후에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지금 중국 우한 폐렴 과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거짓들을 이 정론관을 빌려서 했습니까? 그런데도 정론관은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에요. 본인이 생각이 다르다고 기자회견 하는 도중에 그렇게 말하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이 정론관 특히 우리 유튜브 애국 유튜브의 여성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폭력에 가까운 행동을 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론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어떻게 조치할지는 저희들이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김동구 우리 목사님하고 또 신민호 청년 우리 동지가 영입으로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 공화당의 영입의 행진은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공화당의 예비 후보 출마자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시는 것 같아요. 어느 정당도 하지 못한 청년이 50% 이상 후보를 내고 있는 아마 정당입니다. 우리 공화당에서 좀 더 저기 뒤에 가서 좀 얘기하실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이 옳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화당답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현재 선관위에서 선거음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들만 선거음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루 만에 벌써 많은 돈들이 답지를 해서 오늘 1차로 대구 제14사에 전달하고 2차로는 경북 제14사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화당이 내건 슬로건 I love 대구, I love 경북의 국민적인 운동이 벌어져서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빨리 이러한 공포에서 이러한 폐렴의 전념에서 벗어나시기를 우리 공화당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장님,